안녕하세요, 반자공작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프리캐드에서 어셈블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이제 어셈블리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. 이 어셈블리 기능이 그때 당시에 0.17에서 작동을 했는데 0.18 넘어오면서 어셈블리2 워크벤치가 좀 정상적인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. 그때 당시에 이제 워크벤치를 설치하려면은 이제 어디 홈페이지 가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프리캐드의 모드에다 넣고 막 그렇게 좀 번잡했는데, 지금은 그럴 거 없이 도구, 애드온 매니저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워크벤치들이 쭉 뜹니다. 사용할 수 있는 워크벤치들이 쭉 뜨니까 여기서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.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워크벤치는 A2 플러스, 여기서 인스톨 눌러주시면은 바로 인스톨이 되고 프리캐드를 껐다 켜주시면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워크벤치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이제 이전 영상 안 보고 이렇게 바로 이번 영상을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셈블리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제 프리캐드에서 여러 가지 파트들을 만들겠죠? 부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든 아니면 뭐 직접 깎아서 만드시든 이렇게 실물을 만드실 건데, 만약에 이렇게 어렵게 만든 부품들이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조립이 안 된다, 뭐 치수가 조금씩 다르다,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어셈블리 기능, 그러니까 이 프리캐드 안에서 한번 가상으로 조립을 해보는 겁니다. 부품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붙여보고 맞춰서 조립이 되는지, 또는 만약에 움직이게 되는 부품인 경우, 모터를 사용한다든지 그럴 경우 이렇게 움직이겠죠? 움직일 때 가동 범위가 얼마나 돼서 다른 부품에 어떠한 간섭을 일으키는지,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부품을 실제로 만드는 시간과 금액을 아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죠.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컴퓨터 상에서 부품들을 가상으로 조립을 해보는 겁니다. 그러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볼 건데요. 먼저 워크벤치를 A2 플러스로 설정을 해주시고 새 문서를 만들어 주세요. 그리고 문서를 한번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. 저장을 안 해주고 이렇게 바로 하려고 하면은 저장을 해달라고 뜨게 되고요. 저는 이제 S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줄게요.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 편한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. 보시면은 기능들이 많은데 정말 딱 필요한 기능만 좀 핵심적으로 몇 개를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, 부품을 불러오는 겁니다. 그냥 눌러주시고 부품 불러오기 해주시면은 이렇게 부품이 불러와져요. 그 다음에 부품 하나 더 불러와야죠. 조립을 해야 되니까. 그 다음에 두 개를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쪽 모서리하고 이쪽 모서리를 붙여서 껴 넣겠다 할 경우,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원에 모서리와 모서리를 붙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. 눌러주게 되면은 서로 맞붙게 되고요. 이 상태에서 이제 플립, 이렇게 뒤집어 주는 것도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오프셋을 써서 이렇게 얼마만큼의 간격을 둘지, 내가 지정했던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둘지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부품을 하나 더 불러와서 이쪽으로 붙여보죠. 부품을 불러오실 때는 이렇게 새로 불러오셔도 되고요. 아니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복사가 있습니다. 부품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불러와 주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붙여줄 건데, 이번에는 기준을 조금 나눠서 붙여줄게요.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눌러주고 요 두 번째 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같은 면, 이렇게 같은 면이 붙게 됩니다. 선택했던 이 면과 이 면이 평면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랩 기능 이용할 수 있고요. 오프셋 이용해서 거리 조절해 줄 수 있고요.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이쪽 원통과 이쪽 원통을 같은 원통의 축 길이 붙여주게 됩니다. 확인을 해 주시고요. 똑같이 원통에다가 사각형을 껴 넣었을 뿐인데,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편하신 대로 붙여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기능은 지금 보여드린 면과 면, 그 다음에 원의 모서리, 그 다음에 원의 중심. 근데 이 원의 중심은 선과 선끼리 붙일 때도 상당히 유용합니다. 한 번 더 이런 부품을 하나 더 불러올게요. 부품을 하나 더 불러와서 이번에는 이 부품을 이 앞쪽으로 붙여보겠습니다. 앞쪽으로 붙이기 위해선 이 부품을 좀 회전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요. 부품을 회전시키고 움직일 때는 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. 먼저 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
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녀서 원하는 위치에 좀 빠르게 갖다 놓을 때 편리한 기능이고요. 그리고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표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까지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, 그리고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고 모서리를 이용해서 한번 붙여볼게요.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. 혹시 이렇게 두 개가 클릭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부위를 하나 누르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축을 연결해 주시면은 같은 선상에 놓이게 됩니다. 그래서 확인.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같은 선에 놓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 고정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원통을 기준으로 부품을 붙여가지고 이 면과 이 면이 이렇게 조금 삐뚤어져 있어요. 삐뚤어져 있을 때 이쪽도 같은 면을 놓기를 하면은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잡히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부품 같은 경우는 먼저 불러온 부품이 우선순위가 높게 됩니다. 지금 이제 방금 보셨을 때 이 부품과 이 부품을 같은 면이 되도록 평면을 맞춰주고 싶었어요. 보시면은 이쪽은 P1에 001번이고 이 부품은 P1에 002번입니다. 그래서 두 개 중에 이쪽, 그러니까 먼저 불러와진 001번 부품이 고정이 되게 되고 나중에 불러온 부품이 그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먼저 불러온 부품이 우선순위가 높다. 그 점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조립하실 때 이제 훨씬 더 편리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구체를 하나 불러올게요. 구체를 하나 불러와서 구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이렇게 원통 안에다가 넣어서 중심을 맞추는 방법. 지금 이 경우는 중심만 맞추기 때문에 부품이 이렇게 딱 모서리에 안 맞아떨어지죠. 그 다음에 이제 세로 고침 기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. 세로 고침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부품을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파란색 기준으로 이렇게 당겨 왔어요. 당겨 오고 나서 세로 고침 눌러보면은 변화가 없죠. 이 부품은 이 원통의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봤을 때 이 파란 선 기준에 맞춰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지만 만약에 빨간 선 또는 초록선으로 이렇게 좀 당겼습니다. 그렇게 될 경우 이 원의 중심과 이 구의 중심이 맞도록 이렇게 부품을 고정을 해 놨는데 벌어져 있는 경우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다시 그 중심이 맞도록 고정 위치에 맞도록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기능을 잘 쓰게 되면은 부품을 내가 좀 움직여 보고 싶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고 세로 고침을 눌러서 이제 고정이 된 위치로 돌아가지만 각도는 남아 있겠죠. 그렇게 이제 부품의 움직임을 테스트할 때 움직여보고 세로 고침하고 움직여보고 세로 고침을 하면서 가동 범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요 중심점을 지워주고 구와 요 원의 모서리를 놓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구 전용이 있습니다. 구끼리 구의 이제 틀에 맞춰주는 게 있는데 요걸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면은 정확히 요 끝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적 사본 만들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P1이라고 적혀있는 부품들이 3개가 있어요. 이 부품들을 제가 좀 수정을 해볼게요. 부품을 수정하실 때는 이 안에서 원하는 부품 누르고 에디터를 통해서 불러와도 괜찮고 아니면은 파일의 열기를 통해서 불러왔던 부품을 불러와도 됩니다. 이렇게 부품 불러왔으면은 조금 수정을 좀 해볼게요. 이쪽에 조그만 원을 하나 뚫을게요. 이렇게 원을 하나 뚫고 저장을 해주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부품에도 다 이 같은 위치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. 이렇게 어셈블리를 작업을 다 해놨는데 만약에 부품을 좀 수정해야 된다 할 경우 똑같은 부품은 불러왔던 부품 하나만 수정을 해도 다 적용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정적 부품 만들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. 정적 부품은 지금 보시면은 이 기능인데요. 눌러주고 정적 부품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
그러면은 이렇게 정적 부품으로 바뀌었어요. 이 상태에서 이쪽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저장하고 세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세로 고침을 해주게 되면은 이쪽에 있던 원과 이쪽에 있던 원은 사라졌지만 이쪽에 있는 구멍은 남아있죠. 이 부품은 정적 부품이 되는 순간 이 상태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. 정적 사본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을 뜻해요. 이 기능을 잘 활용해주면은 여러 개의 부품을 동시에 불러와서 작업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될 경우 이제 정적 부품으로 만들어주고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바꾸고 안 바꾸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거죠. 오늘은 A2 플러스 어셈블리 작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제 이전에 썼던 그냥 어셈블리 2보다 조금 더 편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데요. 사실 기능들은 많지만 저희가 이제 주로 쓰게 되는 기능들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찝어드리면은 부품 불러오기, 세로 고침, 부품 이동, 그 다음에 부품 복사, 정적 사본 만들기, 부품 에디터 수정, 그 다음에 구체 붙이기, 이제 원의 모서리 맞추기, 중심 맞추기, 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죠. 선과 선끼리 맞출 때도 사용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원의 중심끼리 맞출 때도 사용이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면과 면끼리 붙이기. 이 면하고 요 중심, 선 맞추기 요 두 개만 가지고도 사실 모든 부품들을 다 붙여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잘 활용만 해주시면은 충분히 어셈블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상 반자공작실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